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오늘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 서부학 교수님과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 제가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서부학 교수님이 이거를 좀 말씀하시는 게 무슨 책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연구를 오래 하셨으면 이렇게 얘기가 술술술술 나오십니까, 교수님? 아이고, 아닙니다. 네. 교수님 같은 분이 국회의원 하시면 안 됩니까? 교수님은 생각 없으셨어요? 저는 정치인의 자질은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그냥 예. 작은 분야만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보다는 좀 더 재미있으신 분 같은데? 김남국 변호사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인데, 예. 언론 지면을 통해서는 알고 있고 훌륭한 분으로 알고는 있죠. 기대가 됩니다, 저도. 예. 예. 최강욱 혹시 최강욱 당선자는 변호사님은 좀 잘 아세요? 압니다. 예전에 예. 경찰 개혁위에서 같이 아, 맞아. 했었고요. 같이 계셨죠, 예, 참. 매우 훌륭한 예. 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 센 사람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신과 철학이 분명하고요. 네. 또 뭐 흔히 이제 예전 군 검찰관으로 있을 때 뭐 사성 장군을 구속시켰다 맞아. 비리로. 예. 그때도 뭐 온갖 그 내 외부의 압력, 회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굴하지 않고 결국 그 관철을 시켰던 분이거든요. 이미지 그대로군요, 예, 실제. 예, 실제 맞습니다. 모습이. 예. 아, 그럼 진짜 더 신뢰가 가네요.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 솔직히 이 얘기 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교수님. 저는 검찰개혁의 상징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예. 상징적으로는 그렇게 시작되는 게 어떨까. 국민으로서는 솔직히 그런 마음도 좀 있는데, 그거 너무 진영 논리적인 생각 아니냐. 또 이런 또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 검찰 개혁에 지금 가장 정확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저는 윤석열 총장이라고 보고요. 네. 근데 저는 예전부터 윤석열 총장이 뭐 본인 스스로는 자기는 헌법주의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뭐 그런 평이 있지만 저는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고 사람에 충성하는 것 같은데요. 장모님한테.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공화국주의자다. 저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 공화국주의자. 재밌는 제가 표현이네요. 2011년에 다른 분들하고 공조로 이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도 그때 공조로 냈죠. 2011년에. 저 그 책 읽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전형적인 검찰이 우리 사회의 최정점에 있는 최고 엘리트고 네. 검찰이 나라의 운명을 손에 쥐고 좌지우지해야 된다. 이런 사고가 깊이 박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을 검찰 공화국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에 저항을 했죠. 저는 뭐 아니, 그건 너무나 명백한데. 명백하다고 보죠.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네. 수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뭐 이 당일날 이제 부인도 기소를 했고 뭐 죄목도 그냥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막 엄청 죄를 많이 지은 것처럼 네. 이제 그렇게 거의 뭐 진짜 뭐 최순실 사촌 오빠 같아요. 예. 네. 그 제목만 보면. 그렇게 이제 기소를 해놨죠. 윤석열 검사가 이제 사실 한직으로 떠돌던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을 네. 하고 우리는 또 검찰총장까지 시키고 이런 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 시대의 정신이 검찰개혁이니까 당신이 앞장서서 검찰개혁을 이끌고 동참을 해달라. 이런 국민의 뜻을 담아서 대통령도 이제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도 본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조국과 윤석열이 이제 쌍두마차로 이끌면서 환상적으로 좀 조합을 좋았을까? 이루어서 검찰개혁을 이끌어달라. 네. 그런데 이제 요즘 드러나는 걸 보면 윤석열 총장 본인도 그렇고 또 주변 식구들도 그렇고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네? 주변에 이제 이런저런 추문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 행사가 굉장히 냉소적으로 국민들한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과 또 채널A 기자가 이제 이건 협잡이죠. 협잡을 해가지고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한 유시민은 좀 개인적으로 좀 쳤으면 좋겠어요. 예, 그놈 목소리가 그래요. 모함을 해서 사건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총선에 영향을 끼치고 그러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실패했지만. 개혁을 이제 좌초시키려는 네. 이런 그림을 그렸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과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그 행태를 보인 그 거다. 정도의 인물인지 진짜. 예. 지금은 검찰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스스로 정치 세력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윤석열을 수사하라는 건 무슨 진영주의, 뭐 조국 수호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저는 그런 국민의- 의미가 강하다고 봅니다.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거부하는 검찰 공화국주의자. 민주주의는 권한이 분산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권력의 분립, 또 권한 간의 감시와 견제,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데 모든 권력을 우리는 손에 쥐고 있고 이거를 내놓기 싫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의 사실 정면으로 반하는 사람이죠.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도 검찰 개혁은 필요하고 그렇군요. 앞장서서 그것을 저항하고 있는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그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교수님 검찰 이야기 좀 오래 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국회에 법사위에 꼭 들어가서 검찰 개혁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 한 두세 명만 꼽아주시겠어요? 최강욱 최강욱. 변호사. 저는 뭐 그분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쪽에 네. 황운하 네. 그 당선인이죠. 네. 황운하 청장. 뭐 검찰 권력에 의해서 평생을 그렇구나. 이제 견제받고 피해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네. 지금도 평생에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온갖 역경을 다 헤쳐나온 사람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김용민 변호사. 김용민 증거 조작 사건을 밝혀낸 분이잖아요. 예, 그분이. 예. 검찰에 그 유우성 씨 그 간첩 조작 공소권 사건도 남용이나 이제 온갖 것들. 그래서 그분도 좀 저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네, 말씀하시죠. 또 있어요? 김남국 교수님, 좋겠어요. 사실 이제 이 질문을 제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보수 세력에서 최강욱, 황운하 이런 사람들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냐? 검찰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거에 권성동 법사위원장, 그 미래통합당 쪽에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터졌을 때 당신이 검찰 수사받고 있는데 법사위원장 말이 되냐, 물러나라, 사퇴해라, 이렇게 성명을 냈던 논리라면 황운하, 최강욱 당신들은 법사위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저는 뭐 그런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 검찰의 반대 입장에 섰고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이런저런 사건으로 엮어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고 기소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그런 검찰의 칼춤에 이게 놀아나서는 안 된다. 제2의 조국을 민주당이 이제 뭐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약간 이제 보수 세력의 눈치도 좀 보면서 뭐 하여튼 이해찬 대표가 조금 겸손한 태도를 계속 주문하고 그러는 게 혹여라도 이분들을 법사위에 안 보내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돼서 제가 그러면 뭐 여쭤봤습니다. 어리석죠. 그러면 어리석죠. 저도 예전에 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하면서 이제 간간히 법사위 위원들도 만나서 검찰 개혁도 당부를 하고 뭐 논의도 하고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검찰이라는 거대 권력에 맞서서 개혁을 주장하고 선봉에 선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괜히 검찰한테 찍혀가지고 나중에 아니, 선거 끝났는데 뭐 작은 꼬투리라도 하나 잡아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고 이러면 그게 얼마나 벗어나기가 힘든데요. 하긴 법사위 들어가봤자 뭐 지역구에서 뭐 주민들이 뭐 알만한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인기 관리하는데 네. 도움이 하나도 안 되겠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법사위에 들어가는 거는 의원 개인한테는 손해입니다. 아, 그건 대의를 그동안에 검사 출신들이 법사위에 많이 들어간 것은 검찰의 이익을 지켜주고 필요할 때 내가 검찰의 도움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검사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일각에 그런 여론이 있다 그래가지고 정말 가서 제대로 일할 사람을 법사위에 배치를 안 하면 저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90석이나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190석을 만들어준 거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오던 개혁을 완성하라 이런 국민의 뜻이거든요.
몇 가지 네. 정말 중요한 개혁 아젠다를 가지고 네. 저는 과감하게 추진을 해서 완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결과를 국민들이 기다리는 거지. 뭐 2년 동안 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뭐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저는 이런 걸 기대하는 아하.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 교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여러분 오늘 시사 바리스타는 여기저기 좀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만 조회수 여러분 노려볼까요? 검찰 이야기는 이제 요 정도만 하고요. 원래 이제 또 경찰 개혁 법안 권고안을 함께 만드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경찰청 출입하면서 교수님 고생하시는 거 참 많이 봤는데 경찰 개혁 권고안은 나왔지만 그것이 실행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법안도 만들어줘야 되고 뭐는 또 뭐가 또 개정돼야 되고 아니면 아직 입법권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국가수사본부 만들어야 된다. 그게 경찰개혁의 큰 과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유 많은 국민들이 국가수사본부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지 사실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남은 경찰개혁 과제 좀. 네. 그러니까 경찰 개혁은 이제 2017년부터 6월부터 이제 18년 6월까지 1년 동안 했었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검찰하고 다른 점은 이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검찰도 믿지 못하지만 경찰도 믿지 못하고 감시하고 비판해야 된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도. 다만 검찰과 경찰이 다른 점은 어떤 점이냐 하면은 네. 경찰은 그야말로 행정기관, 행정조직이고 다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내부 기류 변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보수 정부가 저 들어서면 너무 공감해요, 교수님. 예,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경찰 조직이 대부분이 보수적으로 권위적으로 바뀌고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이렇게 친절하고 귀를 잘 기울이는 이런 경찰 조직으로 싹 바뀌어요. 교수님 제가 조금만 딴 얘기하면 제가 박근혜 정부 말기와 문재인 정부 그 초기에 제가 경찰청에 계속 같이 네, 있었거든요. 저에 대한 그 경찰청의 그 대접이 맞습니다. 한순간에 달라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정말로 막 뒤에서 막 껴안아주기도 하고 어느 날 네. 갑자기 출근하는데 경찰 간부가 그러면서 벌써 위에서 경찰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으면 경찰은 사실 크게 군말이 없어요. 문제는 이제 경찰을 넘어서 예. 청와대와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될 과제들이 지금 몇 개가 남아 있어요.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언급했던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 도입, 예. 또 경찰위원회의 어떤 실질화, 권한 실질화. 권한 실질화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그런 거 좀 다 드리면 권고안이 발표됐는데 다 이게 됐습니다. 실현이 안 된 거예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통치권 차원에서 뭔가 결단이 나와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동안 청와대나 여당이 검찰개혁법안 통과시키느라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긴 조국 사건 경찰개혁까지 그것 동시에 때문에 추진할 그렇게, 여력이 없었죠. 정신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 미통당에서 이번에 당선된 김웅이라는 검사, 전 검사죠. 김웅 검사. 예. 거기가 뭐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사기다 이러고 나간 게 네. 검찰개혁을 하면서 왜 경찰개혁을 하기로 했는데 이건 안 했냐. 그래서 사기다. 이제 그러고 나간 거거든요. 21대 국회가 되면 아마 대통령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개혁 과제를 또 이제 시동을 걸어서 할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저는 중요한 게 국가수사본부, 이거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뭐예요? 또 다른 경찰청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지금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그다음에 경찰서장,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경찰 수사를 지휘를 했잖아요. 근데 경찰은 그 안에 보면 기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도 하지만 뭐 교통, 생활안전, 그렇죠. 경비, 정보, 예, 뭐 정보. 대테러, 보안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생활안전 쪽 굉장히 맞아요. 크고 수사는 어떻게 보면 뭐 전국 한 13만 경찰 중에 수사에 전종하는 경찰관이 한 2만 3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20% 정도 인력 되는 건가요? 20% 그렇죠. 생각보다 수사가 절대 인력이 아니구나. 아니죠. 그 국가수사본부는 뭐냐 하면은 경찰청장과 또 지방청으로 내려오면 지방청장과 경찰서로 내려오면 경찰서장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직함을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청장 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약간 대등한 입장에서 만들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 또 지방청에 수사를 전담하는 부장, 경찰서의 뭐 수사 형사과장, 요런 라인으로 그 안에서 이제 수사 보고가 올라가고 지휘가 이루어지고 또 이 안에서 이제 인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경찰청의 기능을 쪼개는 거군요. 사실상 또. 기능적으로 분할을 하는 아하.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이 네네. 관서장인데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간섭을 못하게 하는 거죠. 아하. 이제 소위 말하는 그동안에 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라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얘기하자면 이제 사법경찰은 수사경찰이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 외에 나머지 기능을 맡아서 책임지는 행정경찰을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분열시켜 놔야 돼요. 너무 권한이.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검찰도 앞으로 그 수사검사하고 기소검사를 좀 분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경찰도 사실상 그러네요. 수사에 전종하는 경찰과 그 이외의 나머지 경찰의 행정경찰, 기능을 사실상 예. 분리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이 아하. 그거를 던져주면서 야 이거 수사해가지고 이 사람 사법 처리해 이제 못하는 거죠. 왠지. 그래서 이런 국가수사본부는 이제 경찰법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뭐 이런 게 이제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거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미 권고안이 그래서 나온 권고안이 거잖아요. 나온 거고. 네. 근데 이제 요거는 대통령과 이제 국회 차원에서 요거는 해줘야 되는 거죠. 6월 달에 바로 내면 되겠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정보경찰 개혁입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면 네. 경찰은 수사권과 정보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정보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 내 그런 게 네, 있죠. 정보국장이 네. 있죠. 그래서 정보국을 폐지하고 네. 경찰이 정보 수집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그건 대검에도 있지만 경찰청에도 범죄 수사 정보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외사 같으면 이제 외사 정보과도 있고 네. 또 보안 정보 이런 것도 있고 테러, 대테러.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 정보를 정보국이라는 데서 한 군데 모아가지고 거기서 또 그 정보를 가공하고 추출을 해서 엉뚱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을 경찰이 해서는 안 되고 각 기능을 경찰이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정보과를 작은 단위로 만들어서 거기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서 그 안에서 소화를 해라. 이게 서로 횡으로 연결하고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소위 말하는 이제 통치 정보니 막 경찰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경찰이 정보기관의 이미지를 갖고 역할을 하는 나라는 없어요. 과거에 보면 나치 시대의 그 게슈타포, 일제 시대의 그 고등형사계, 네. 이쪽은 형사들이지만 정보기관의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 경찰의 정보국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국은 앞으로 해체를 하는 게 맞고 문제는 이게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일단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유일하게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경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청와대라든가 정부에서 국정운영에 그거를 참조를 해서 반영해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경찰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찰 보고 이걸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국내 정보 수집이 올스톱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경찰이 정보 수집을 해야 될 기능을 최소화시키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보 수집 기관이나 이런 것은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걸 따로 만들어서 이제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는 분리를 시켜야죠. 분리를 시켜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 처벌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두고 또 하나 그 국가경찰위원회 그 얘기가 얘기 꼭 나온 해야 거는 됩니다. 경찰위원회가 뭐예요? 그걸 왜 권한을 실질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이 조직을 경찰청장이 네. 다 이제 지휘 통솔 좌지우지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직도 크고 사실 경찰청장 자체는 차관급 공무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찰 조직이 그렇게
그렇게 민주적인 조직은 아니에요. 행정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청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많이 좌지우지가 되니까 실제로 경찰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이제 중요한 경찰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경찰 조직에 대한 그 관리, 지도, 감시 뭐 이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러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거는 형식적이죠. 아, 이제 사실상 형식적이에요, 청와대에서 지금은? 찍으면 아하. 경찰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그러게. 예, 이 사람을 이제 경찰청장으로 제청합니다, 이제 추천합니다. 이러면 이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중간에 청문회도 거치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경찰위원회 구성을 행안부에서 행사를 합니다. 네. 행안부 장관이.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경찰 조직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협력하는 기관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실질화시켜서 경찰 권한이 세진 만큼 중요 경찰 정책을 심의해서 결정도 하고 네. 주요 인사에 대한 심의 결정도 하고 그렇지. 가장 중요한 게 인사권입니다, 교수님. 특히 경찰들 그거 진짜 민감해요. 특히 경찰청장에 대한 제청권을 아하. 경찰위원회한테 줘라. 아, 우리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함부로 임명 못 하듯이. 못하죠. 그게 추천 경찰위원회도 그 구성을 행안부가 할 게 아니고 국회나 이런 데가 관여를 해서 만들고 거기에서 경찰청장 제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현재와 같이 청와대에 의해서 경찰 조직이 함부로 휘둘리는 일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는 경찰개혁 권고안은 나왔죠? 권고안은 나왔는데 이제 네. 아직 뭐 구체적인 법안이나 이런 거는 지금 그것도 그러니까 21대 국회 과제군요. 안 나와 원래는 있고. 그러니까 20대 그런 국회에 했어야 것은 되는데. 그런 것은 통치권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해요.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교수님 경찰위원 되시면 좋겠다. 뭐 저희 시사 바리스타에서 강력 추천. 네. 뭐 저는 그런 제가 자격이 네. 없고요. 아무튼 네. 총 4가지 얘기하셨어요. 경찰 개혁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자치경찰제, 경찰위원회 권한 실질화. 네. 아, 이 4개 과제가 21대 국회에서 꼭 진행이 돼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뭐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사실 뭐 우리 너무 생업이 바쁘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냥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가만 보니까 국회가 알아서 안 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알아서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일 일을 안 합니다. 국회가.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이거 약속했던 거 왜 안 해? 계속 감시를 해줘야 되겠군요. 네, 그래야 그러니까 허 기자님이 네. 하여튼 그런 걸 자꾸 이슈화 시키고 네. 또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뜻을 전달을 하고 비판도 하시고 또 이제 저는 학자니까 이제 네네. 글도 쓰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 이제 기고문도 내고 또 각종 토론회에 나가서 발언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민주적이고 또 국민들을 섬기는 네. 이런 권력기관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긴 시간 동안 진짜 제대로 학습한 기분입니다, 교수님. 네, 하여튼 뭐 네. 부족한 사람 불러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허재영 기자도 열심히 하겠고요. 네. 네, 교수님 혹시라도 좀 더 여론화시키고 싶은 게 있거나 국민이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네, 또 허재영 기자 이런 거 좀 다뤄줘 하고 또 제보 주시면 네, 그렇게 마이크 하겠습니다. 들고 이렇게 달려오겠습니다. 네, 허 기자님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